자, 이번 주 들어서는 확실히 국내 증시가 힘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강한 상승이 안 나와서 아쉬운 건 있는데, 그래서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리다가 그래도 회복을 하는 그런 양상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에도 또 하나의 목표가 도달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10월 14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포스코 엠텍,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리튬 이걸로 좀 알고 있는데 2차 목표가 좀 도달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47%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나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리튬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아주 잘 나와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약 1년 반 동안 이 물량을 모아주다가 이제 그저께 한 번에 수급을 밀어넣는 흐름이 나왔죠. 워낙에 수급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11,000원 정도까지 이제 안내를 드렸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목표가를 좀 달성을 해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역시나 앞으로 꾸준하게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은 역시 이 2차 전지 소재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지금 이 리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아주 잘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제 그리고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이 11,000원 위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익률도 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죠. 4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종목 순환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실현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거는 다음 종목은 이제 말씀은 해주셨는데 아직 목표가 도달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두 자릿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제 굉장히 강했어요. 거의 장중에는 14,800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언 주십시오. 네,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또 수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목표가까지는 달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기도 하죠. 다만 지금 현재 구간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약간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도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드리면서, 다만 이제 조금 더 지켜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서야 좀 수급이 좀 잘 들어온 모습이잖아요. 때문에 만약에 지켜본다라고 하더라도 일전에 안내드렸던 목표가 정도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목표가 도달은 안 했지만 수익률이 벌써 24.3%,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코멘트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에코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승률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2차 전지 대형주도 전체적으로 삼성 SDI나 혹은 LG화학 이러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양극재에 대한 어떤 수요 지속 증가 기대감, 그 다음에 이 캐파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의 이러한 2차 전지 소재 수직 계열화,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를 완전히 상승 쪽으로 틀어줬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목표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장 종목 들어갈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종목은 역시나 이 4분기 가장 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방산, 그중에서도 한국항공우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한국항공우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해서 이 방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관심도를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 정부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이 우주항공, 위성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에 이 전투기에 관련된 이러한 실적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 완제기 수출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켜 나가면서 이익을 계속적으로 좀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지금 이 4분기에 폴란드향 FA-50 전투기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에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폴란드가 또 이 어느 정도 대금의 일부를 선입금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러한 구간이 될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으로 상당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들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선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고개를 틀어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모아가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전 매물대 구간이죠. 54,500원 구간, 손절가는 43,000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년 또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과연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낼 수 있나? 이제 여기에 또 기준을 세워보면 또 중요한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신 한국항공우주 현재 0.9%에서 1%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 뭐 워낙에 급등한 곳도 있었고요. 48,2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54,500원, 손절가 4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